그 다음에 관계에 시작합니다. 상관관계를 알면은 한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수치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관계 시각화는 스캐터 플롯 또는 멀티플 스캐너 플롯이 사용되게 됩니다. 스캐터 플롯은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산점도인데요. 간단하게 산점도는 두 데이터 항목의 공통 변이를 나타내는 2차원 도표입니다. 각 마커는 관측치, 마커의 위치는 관측지에 대한 값,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 변수값에 대응하는 점을 좌표에 배치하면은 이제 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점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뭐 떨어지는 추세를 음의 상관관계, 점의 패치에 패턴이 없는 경우 상관관계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고 옛날에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되었는지, 데이터의 포인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뭐 데이터 분포에 존재하는 패턴을 신속하게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수록 좀 더 유용합니다. 다만 데이터 포인트가 되게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막대 그래프나 뭐 다른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그냥 정보 표기나 그런 데 훨씬 효율적이긴 하죠. 이거는 히스토그램이고요. 다른 말로 분포 그래프라도 할 수 있는데, 어, 위에 차트가 뭐냐면은 이제 고객이 얼마나 와서 대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뭐 일반적으로 35초에서 55초가 가장 많다. 이거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평균값을 중심으로 양옆이 점진적으로 감소 모양을 보이는 종곡선을 의미하고,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데이터 범위에서 수치가 낮은 쪽에 몰려 있다. 뭐 오른쪽에 치우치면 오른쪽에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막대의 높이는 빈도를 나타내고 폭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폭이 붙어 있는 이유는 막대 그래프랑 다르게 이 폭이 붙어 있는 것 자체로 이 밑에 값이 연속되는 데이터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비교 시각화입니다. 여러 개의 변수를 다뤄야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 난관은 이제 시작점을 찾는 것으로, 자신에게 있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많은 변수와 세부 분류에 이제 압도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번 훑어본 다음 흥미로운 점을 짚고 다른 점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데이터를 보시면은 비교할 수 있대 히트맵, 이제 시각화 기법에서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래프 중 하나로 여러 가지 변수를 비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칸의 색상으로 데이터의 값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한 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모든 변수를 파악할 수 있고, 하나의 변수에 대항하는 한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뭐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적당한 색상을 선택하고 약간의 정렬 과정을 거쳐서 그리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첫 번째 시간에 정보 구조화에서 어느 정도 봤었죠. 네, 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인스타그램이 요일별로 어떤 시간대에 가장 접속자 수가 많나라는 게 보여주는데, 자신의 게시물이 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점을 딱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더 차트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뭐 스타 차트, 방사형 차트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뭐 피파나 이런 게임 할 때 능력 지표죠. 이 중앙에서 외부 링까지 이어지는 몇 개의 축을 그리고 전체 공간에서 하나의 변수마다 축 위의 중앙으로부터 거리 수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런 이제 거리에 따른 수치로 알 수 있다. 각 변수를 라인 위에 표시한 지점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 결과는 별 모양의 도형, 뭐 변수가 많으면은 별 또는 뭐 오각형, 뭐 사각형,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심점은 최소값, 바깥점은 최대값을 나타낸다. 다차원 척도법입니다. 데이터 세트 상의 개별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시각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대상 간의 유사성 측도에 의거해서 대상을 다차원 공간에 이런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 간의 이제 간격으로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이런 시각화에 유용하고요.
유사성이 작은 대상과는 멀리, 유사성이 큰 대상과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인데 이제 뭐 실행 능력과 그리고 비전의 완성도에 따라서 리더 그룹인지 아니면 도전자지 아니면은 뭐 공상관지 틈새 플레이어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리더 그룹에 태블로가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이나 띵스팟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BI 툴은 리더 그룹과 이제 하위 그룹 간에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네, 공간의 시각화는 지도의 한 위치를 다른 위치와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 때 위치를 정확하게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색상의 구분도 정확해야 되고 라벨이 위치를 절대 가려서는 안 된다. 정확한 투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도는 이제 시간상 한 지점, 한순간의 현실만 반영하고 있지만 이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면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공간 시각화는 공간 간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차트인데요. 여기에 예시를 보시면은 우측에 콜레라 맵이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초기의 맵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게 런던 지역의 각 세대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인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시 구역의 작은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왜 사망 추세가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 높은지 알아내려고 이제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도가 높은 부분이 모두 같은 세대들이 같은 우물 그리고 같은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상관관계를 밝혀내서 이 콜레라라는 질환이 오염된 우물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추적해서 밝혀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되는 문제를 밝혀내고 솔루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되게 이제 성공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공간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프는 최소한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대한의 것을 전달하는 데 힘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차트는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그래픽의 핵심이며 숫자의 변화를 비중복적으로 표현하는 잉크이다. 자, 이거를 이제 아래 그래프를 단순하게 하는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배경을 지워라. 배경의 질감은 이제 그래프 전체를 눈에 띄게 할 수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강조하는 데는 좀 방해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흰색으로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지워라. 그래프에 범례가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범례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례를 보고 보는 사람이 직접 색상이랑 한 번 더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기 색상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범례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범례를 지우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웁니다. 배경이 흰색이 문서에서 테두리는 너무 답답한 느낌을 주면서 디자인에 방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지우는 건데 만약에 테두리가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뒤에서 나올 텐데 테두리를 최대한 흰색으로 그러니까 회색에 가깝게 만들어서 좀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지워라. 다양한 색은 보는 사람에게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에 집중해서 그 색에만 좀 색을 주는 식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수 효과를 지워라. 이런 뒤에 그림자나 이런 볼록한 효과들, 뭐 옛날에 3D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맞추기도 어렵고 핵심 데이터만 전달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 효과를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를 지워라. 이 차트를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먼저 보이시나요? 어떻게 빨간색 이게 먼저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검은색이 사실 먼저 보이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굵은 글씨는 사람의 눈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제목과 축값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핵심보다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게 된다. 그 다음에 라벨을 흐리게 처리해라. 흐릿하게 처리된 라벨은 처음 그래프를 본 사람에게 이 라벨보다 데이터에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특정 대시보드를 계속 보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데이터를 빨리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조선, 이 보조선 요 뒤에 있는 보조선들을 흐릿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지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진하게 그려진 보조선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과 겹쳐 보이고 또는 뭐 상단에 라벨이 있는 경우 라벨과도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아예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없애버리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0점선까지 없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점선은 좀 있어야 좀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직접 표시해라. 보조선을 없앤 다음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 600 얘는 500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라벨을 표현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칼로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네, 시각화 툴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이용하더라도 이와 같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측면에만 주력한다면은 좀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정보 시각화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3D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 막 멋있고 화려하고 뭐 버튼 누르면 숭숭 날아오고 뭔가 미래에서 온 대시보드처럼 만들었다면 이제 요즘에는 훨씬 깔끔하고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훨씬 각광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방법 3단계 중에서 정보 구조화, 정보 시각화 이렇게 두 단계에 대해서 2장 1편과 2편을 통해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만들고 이 양질의 정보들로 이제 뭐 대시보드 와꾸를 어느 정도 짜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정보에 맞는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래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제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시각 표현을 통해 전체적인 정보 시각화를 완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